자, 오늘 2차 방정식의 활용. 유형 몇 번이에요? 5번과 유형 4번까지 했지 우리. 2차 방정식 활용. 유형 4번까지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또 보세요. 알았죠? 예, 유형 5번 들어갑니다. 예. 자, 유형 5번 보니까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이에요. 우리 인수분해 할 때도 이거 했었거든? 잘못 본 게 있으면 잘 본 것도 있다. 거기 보니까 1035번.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을 푸는데 누가? 상원이는 얘를 잘못 보고 얘는 제대로 봤대. 그리고 또 누구야? 혜정이는 젊은 애들은 이렇게 눈이 안 좋아. 얘는 제대로 보고 얘는 잘못 봤대요. 예? 그래갖고 모든 근이 상원이는 뭐고 나왔대? 상원이는 마이너스 8하고 1이 나왔대. 얘는 마이너스 5하고 3이 나왔다. 그랬을 때 AB 값을 구해서 B 빼기 A를 구하래요. 그러면 야, 근이 이렇게 나오는 2차 방정식은요 x 플러스 8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얘를 잘못 본 거고 얘는 제대로 본 거니까 b는 마이너스 8인 거다. 자, 혜정이는 얘를 잘못 보고 얘를 제대로 보고 근을 구했더니 얘가 나왔대요. 그러면 이 혜정이가 푸는 2차 방정식은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 이걸 푼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전개해서 혜정이가 푸는 거는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는 0. 근데 혜정이는 이걸 푸는데 이걸 잘못 봤다니까 이걸 제대로 본 거지. 그치? 그래서 a는 2고 b는 마이너스 8이구나. b에서 a를 빼주면 마이너스 10이 되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어? 예. 자, 1037번 맨 밑에 있는 거 한번 봐봐요.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2차 방정식 만들기에서 근이 이렇게 나오는 방정식 만들기 배웠었잖아. 그죠? 이 2차 방정식을 만들 때요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지? 현우야? 딴짓 하지 말고 뭐 하는 거야 샤프 갖고. 연애의 샤프. 네 샤프 좋은 거 알아. 2만원 넘는 거. 그거 얼마니? 몰라? 뭐? 자, 1037번도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원형이는 또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x제곱의 개수가 1인 이러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원형이는 얘를 잘못 보고 얘는 제대로 보고 풀었더니 근이 마이너스 2하고 6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만들 수 있지. 그래서요. 똑같이 만들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은 0이 나오니까 원형이가 푸는 2차 방정식은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인데 얘는 제대로 보고 얘는 잘못 보고 이렇게 푸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한 놈은 누구야? 또 한 놈은 자, 지안이는 얘를 제대로 보고 얘는 잘못 봐서 풀었는데요 얘가 근이 뭐가 나왔대? 지안이가 푸는 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왔다고 돼 있잖아. 그죠? 이렇게 루트가 나와 있을 때는요 방정식을 만들어서 전개하는 것보다 야 이거 둘이 합한 게 얼마야? 현우야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 곱은? 그렇지. 곱도 마이너스 2가 되죠. 예. 그러면 합이 이거고 곱이 이거인 2차 방정식이요. 합만 부호 바꿔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걸 푸는 거다.
야, 요렇게 근이 주어지면 근을 이렇게 있는 갖는 2차 방정식은 두근의 곱을 구해. 그 다음에 합은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잘못 본 거고 얘는 제대로 본 거니까 원래 2차 방정식은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는 0. 둘 다 이걸 풀었어야 되는데 잘못 보고 푸는 거야. 근데 뭘 구하래? 이거 포함되는 거. 답이 이거야. 얘는. 알았지? 원래 2차 방정식을 구하려나. 그래서 요 두 번째 거 요렇게 처리한 거 유의해 주세요. 야, 근이 이렇게 나오는 2차 방정식은요. 합구하고 곱구해서 합은 부호 반대로 해줘야 돼. 알았지? 예. 자, 그 다음에 혈내근의 성질이 들어있는 1038번 봅니다. 자, 1038번은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거의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래요. 얘를 후딱 유리화를 하니까 분모가 1이 돼서요. 2 빼기 루트 3. 한근이 2 빼기 루트 3이 나온 거야. 그럼 다른 데는 뭐가 나올까? 2 플러스 루트 3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이 두 개가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요 마이너스 루트 3은 얘가 루트 3이었던 거야. 얘가 루트 3이라 이걸 뺀 게 답이었으니까 더한 것도 답이 되는 겁니다. 알았지? 예. 그런 다음에 뭘 풀라고 돼 있을까? 자, 그래서 얘네는 한 근이 이거면 다른 근은 얘가 되는 거. 이걸 구하라고 땡이다. 근데 조건이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긴 해요. 요걸 켤레 형태의 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근이 무조건 이게 근이야. 근데 조건이 A, B, C는 유리수예요. 얘네들 중에 루트를 갖고 있는 애는 없어요. 루트가 나왔다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라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빼기가 근이면 더하기도 근이 된다는 이론이야. 그걸 켤레근의 성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세우야. 3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네. 모두 근이게? 얘가 근이면 3 플러스 루트 2도 근이 되는 겁니다. 루트 부분을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41번. 이 꼴은 여러분한테 관계식이 주어진 꼴이에요. 1041번. 관계식이 주어진 꼴. 자,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2분의 N 곱하기 N-3인데 이 대각선의 개수가 35인 다각형을 구하래요. 우리는 N각형 대각선수 삼각형이면 여기다 3인 걸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이거 전체 값은 대각선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대각선수가 35일 때 N값을 구하라는 거야. 만약에 육각형의 대각선수를 구하라. 그러면 N에다 6 집어넣으면 되죠. N에다 6 집어넣으면 2분의 6 곱하기 3이 돼서 육각형은 대각선이 9개네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 얘는 거꾸로 대각선의 개수가 35개가 나왔다면 N은 얼마인지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 니네가 그냥 구하면 되겠다. 예. 자, 이 문제는요. N은 여기서 N의 조건은 뭘까? 세호야, N은 너 좀 전에 물어봤나? 내가 물어봤구나. 다현아, N의 조건은? 0보다 크다. 이럴 때 자연수. 정확하게 3 이상의 자연수. 이각형은 없잖아. 그래서 N은 자연수가 답이 돼야 돼요. 정확하게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가 돼야 돼. 이각형은 없으니까. 알았지?
예. 그래서 이거는 니네가 풀 수 있지? 자연수가 답이니까 무조건 인수분해 된다고. 인수분해해서 풀면 돼요.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수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걸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식으로 잘 만들어야 되지. 1044번. 보통 이거는요. 어떤 수를 x라고 놓고 풀지. 어떤 수를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수에 3을 더하여 제곱해야 할 것을 3을 더하여 2배 했더니 같은 값이 나왔다. 이때 어떤 수를 모두 구하시오. 그럼 이 어떤 수를 x라고 놓고 원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수에 3을 더해서 제곱해야 할 것을 어떤 수에 3을 더해서 2배 했는데 같은 값이 나왔다 라고 해서 문장을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예. 이것도 정리해서 풀면 인수분해가 되는 꼴입니다. 보통. 그래서 정리해서 여러분이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겠대. 예. 그것까지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유형 더 1049번을 들어갑니다. 1049번 보니까 연속하는 세자연수가 있다. 이쪽이 조금 어렵지. 얘들아. 연속하는 두 자연수. 보통 작은 수를 x라고 놓고요. 큰 수를 x 플러스 1이라고 나와. 근데 연속하는 세자연수 나오면 준이 어떻게 놓을까? 네. 연속하는 세자연수 나오면 뭐라고 놓을까? 이렇게 불러주면 여기는 공부를 안 했다는 생각이 그래요? 이제 여기 나랑 안 했었나? 내가 그때 제대로 안 가르쳐줬구나. 이렇게 놓는 게 더 편해. 가운데 수를 보통 x로 놓는 게 편해요. 연속하는 수가 나올 때 3개면요 가운데를 x로 놔야지 보통 편해요. 숫자가 더 크기가 작아져서. 알았지? 자, 연속하는 두 홀수는 호민아, 연속하는 두 홀수는 뭐라고 놓을까? x 플러스 2. 맞아. 홀수는요 이렇게 x 플러스 2 차이 나는 거잖아. 그치? 다원아, 그럼 연속하는 두 짝수는? 맞아. 얘도 x 플러스 2라고 놓는 거예요. 그럼 연속하는 세 홀수는 어떻게 볼까? x 마이너스 2. 오, 그치. x 플러스 2. 잘했죠? 연속하는 세 홀수는 이렇게 당연히 세 짝수도 똑같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로 놓는 게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보기 대표 문제만 하나 풀어볼까? 대표 문제. 자, 1049번 보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나? x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놓고 들어간다는 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 그런데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의 5배.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의 5배. 이렇게 하면 되지? 5배가 어떻게 된대? 거기다 24를 더하는 것이 가운데 수의 제곱과 같다. 이거 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식만 세워서 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보통 근해 공식을 푸는 문제가 나오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자연수 또는 정수가 답으로 나옵니다. 알았지? 자, 여기까지 달려보는데 한 15분 드리도록 할게. 되도록 다 풀어봐. 그 다음 유형 들어가 보자. 그 다음 건 뭐야? 실생활 문제라고 돼 있네. 나이, 계절, 이런 거 있는데. 선생님 대표 유형만 좀 보겠습니다. 어차피 다 볼 수는 없어서. 자, 1053번 보니까 태화는 동생보다 5살이 많고
태와의 나이의 제곱은 동생의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1만큼 크다. 자, 태와 나이를 x로 놓을까? 동생 나이를 x로 놓을까? 지금 태와 나이, 동생의 나이를 물어봤지, 그죠? 근데 사실 태와의 나이를 물어봐도요, 작은 값을 x로 놓는 게 조금은 유리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태와의 나이를 물어봐도 동생의 나이를 x라고 놓고 식을 세우는 게 보통 좋아. 자, 태와는 동생보다 5살이 많대. 그럼 동생이 x면 태와는 몇 살인 거야? x 플러스 5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식을 세우러 갑니다. 자, 태와의 나이의 제곱은 는이 있으니까 태와의 나이의 제곱은 동생의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동생의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얘가 어떻대? 1만큼 크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1만큼 크니까 그거에 여기다 1을 더해야 같아지는 거야. 1만큼 크게 해야 같아지겠네. 푸는 건 여러분한테 맡겨도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고 풀어주시도록 하세요. 자, 뒤로 넘어가 보면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쪽부터는 선생님이 끝까지 안 풀 거니까 상문제도 좀 가이드를 하고 가요. 자, 상문제가 1052번에 있지? 그거 먼저 풀 거거든요. 자, 1052번에 보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 세우야, 뭐라고 놀래? 연속하는 세 자연수. 그렇지. x-1, x 플러스 1이라고 놔야 되겠지. 연속하는 세 자연수. 자, 각각 제곱하여 더한 값이 50이다. 그러면 x-1의 제곱, x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은 50. 뭐 이렇게 식 세워서 풀면 되는 거다. 그죠? 알았지? 자, 이걸 풀고 나면요. 이걸 풀면 x가 4가 나올 거야. 이거 풀어봐. 그럼 세 수가 3, 4, 5가 되겠지. 그랬을 때 요걸 삼각형의 세면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2. 직각 삼각형이 될 거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상문제가 겁나 많이 나옵니다. 1057번. 자, 어떤 상품의 가격을 5x% 인상하였더니 판매량이 4x%만큼 줄어서 가격 인상 전에 매출액과 같다. 우리 보통 매출액은요, 가격 곱하기 그 다음에 판매량, 가격하고 얼마나 팔았는지 판매량으로 결정이 되잖아. 그죠? 지금 이 문제는 원래 가격을 A라고 하고 판매량을 B라고 하자. 그런데 가격을 어떻게 했대? 5x% 인상했대지. 자, 5x% 인상한 가격은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x 라고 표현을 한 거야. 10% 인상하면 1 플러스 100분의 10, 20% 인상하면 1 플러스 100분의 20,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거라고. 감소하면 1 마이너스 10% 감소, 1 마이너스 100분의 20% 감소, 이렇게 식을 세우도록 해요. 그래서 지금 5x% 증가한 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판매량이 줄었대. 4x%. 원래 판매량이 B였는데 얘가 4x% 감소했다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줍니다. 그랬더니 이게 매출이 똑같아요. 가격을 A로 하고 판매량을 B로 한 거하고 얘네들이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A, B 약분하고 나면 얘가 1이 남겠지. 그죠? 자, 얘는요. 그냥 전개해도 별로 어렵지 않겠다. 그죠? 전개하면 이렇게 곱하면 1. 마이너스 100분의 4x. 이렇게 하면 플러스 100분의 5x. 빼기. 이렇게 곱하면 만분의 20x 제곱이 1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 둘이 약분된 이항하면 없어지고요. 그죠? 얘는 얼마가 돼요? 100분의 4x, 100분의 5x니까 얘는 계산하면 100분의 x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만분의 20x 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거 약분이니까 양변이 얼마를 곱하니까 1000 곱하면 여기는 약분해서 10x는 x제곱. 그 다음에 여러분이 풀면 되겠다 그러세요? 예. 우리 테스트 낼 때 숫자 바뀌는 거 알 테니까 풀이가 정확하게 봐서 풀어주시도록 하세요. 1058번이 좀 어려워. 1058번. 108장의 영화 관람권을 영화 동아리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었대. 남는 거 없이 똑같이 나눴으니까요. 그 학생 수는 108에 약수일 거야. 한 명당 받은 영화권 수도 108에 약수일 거야. 그런데 한 명의 학생이 추가로 들어와서 관람권을 재분배했대. 한 명이 더 생겨서. 그래서 처음 학생들에게 관람권을 한 장씩 다 내놔. 그런 다음에 새로운 학생한테 주었더니 그 학생이 받은 관람권의 수는 다른 학생 한 명이 갖고 있는 관람권의 수보다 4장이 많았다. 이때 처음 동아리 학생 수를 구해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1058번은요. 처음 동아리 학생 수를 X라고 놉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요. 새로 들어온 학생이 받은 관람권의 개수가 몇 개일까? 몇 개일까? 새로 들어온 학생. 딱 몇 개가 아니라 X를 이용해서 표현해냈어. 뭐냐면 원래 X명이 있었잖아. 그죠? 근데 관람권을 줬다가 한 장씩 다 뺏어서 새로 온 애한테 그걸 줬단 말이야. 얘가 몇 장 받았냐고. X장 받았지. 그죠? X명에게 한 장씩 뺏어서 줬으니까. 그러면 얘는 몇 개를 갖고 있을까? 얘는요 108을 X로 나눈 것만큼 갖고 있었지. 원래 이렇게 받았잖아. 108을 X명으로 나눠 받았잖아. 그런데 한 장을 얘한테 준 거야. 그래서 얘가 원래 있던 X명이 갖고 있는 관람권의 개수예요. 졸지 마요. I will kill you. 선생님이 학생을 죽이려는 건 너무한가? 난 킬러야. I'm spy. I will kill you. 자, 그런데 관람권의 수보다 4장이 더 많대.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4장이 더 많게 됐다고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4를 더하면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된다. 자, 새로운 학생이 받은 관람권의 개수가 X인 거 이해하겠지? 얘네들이 나눠받은 그 관람권은요 108 남은 게 X였다고. 그런데 한 장을 빼서 얘를 줬잖아. 그랬더니 얘게 4개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거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바뀐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개만 좀 더 보도록 할까? 자, 1059번. 여기 1059번 보니까 키가 2m인 어떤 선수가 공을 던질 때
공을 던지는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공의 높이는 이거다. 얘는 2차 함수로 식이 돼 있잖아. 그지? 근데 2차 함수는 그래프가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면 요렇게 생긴 거야. 자, 키가 2m인 농구 선수가 공을 던지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질 거 아니냐고. 그럼 니네한테 뭘 물어보겠어? 1초 후의 높이를 구하라. 뭐 3초 후의 높이를 구하라. 뭐 이런 걸 물어보겠지. 땅에 떨어질 때는 몇 초 후일까? 이런 걸 물어볼 거야.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는요. 1초 후의 높이라든가 땅에 떨어지는 시간을 물어볼 거라고. 야, 1초 후의 높이는 그냥 F1하면 내 그 식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2초 후의 높이는 당연히 F2라고 대답하면 되겠지. 그냥 그렇지? 그런데 높이가 4m일 때가 언제? 이런 걸 물어보면요. 높이는 fx로 표현되니까 얘가 4가 되는 x값, 시간을 구하시오. 뭐 t값을 구하시오. 시간은 보통 t라고 식이 나오니까 또는 땅에 떨어지는 시간. 다행아, 땅에 떨어질 때 높이가 얼마가 될까?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시간을 구하라고 ft는 0이다. 뭐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다. 알았지? 예. 그래서 지금 거기 보니까 1063번은요. 내가 1059번은요. 거기 보니까 ft가 뭐라고 돼 있어? 2 플러스 9t 마이너스 5t 되고 이렇게 됐잖아. 그죠? 뭘 구하라고 그랬니? 땅에 떨어지는 시간을 물어봤잖아. 그죠? 그럼 얘가 0인 t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이 인수분해해서. 알았지? 예, 그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자, 1062번. 자, 1062번 보니까 지면으로부터 초속 50m로 똑바로 던진 공의 t초의 높이.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죠? 근데 t초의 높이, ft가 50t-5t 제곱입니다. 그런데 80m 이상인 지점을 지나는 것은 몇 초 동안이냐? 야, 이게 높다. 이게 80m가 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올라갈 때 한 번, 내려올 때 한 번 있겠지. 그죠? 그랬을 때 요 위에 있는 시간이 몇 초 동안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높이를 80이라고 줬으니까 이거 80이라고 문제 풀면 되겠다. 얘가 이거 넘어오면 5t 제곱. 얘가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50t 플러스 80은요. 일단 어떻게 풀까, 고민아? 오로 나눠야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8은 0인가요? 18 맞나요? 네. 일단 인수분해 16인가요? 그래서 t 빼기 2, t 빼기 8은 0이니까 2초 때하고 8초 때 80m에 딱 있었던 거야. 그럼 80m 위쪽에 있던 시간은 몇 초 동안일까, 호빈아? 어, 6초 동안. 2초부터 8초 때까지 6초가 80m 이상에 머물렀던 거지.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달려봅니다. 자, 두 번 더 가이드해서 오늘 이걸 끝내도록 할 거예요. 12, 13, 14, 15, 16, 17. 많기도 해. 아직도 6개나 남았어. 자, 지금부터 뒤쪽은 다 도형 문제로 6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도형 문제는 뭐 쉬운 문제도 어렵고 그래요. 선생님이 일단 대표 문제만 좀 보도록 할게. 예. 그래서 6개 유형 쭉 볼 테니까 보고 집에서 좀 공부 좀 해와야 될 거예요. 오늘은 시간 투자를 좀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끝나고 일단 2차 방정식 한번 끝나고요. 예.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2차 방정식 좀 복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차 함수는 우리 이달 말부터 오늘이 며칠이야? 16? 30일 2주부터 2차 함수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니네 상하관계 시험범위 들어가지 또? 네. 그럴걸? 상하관계는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자, 1063번. 자, 선분의 길이와 도형의 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둘레의 길이가 36cm이고 넓이가 72cm의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얘는 여기를 x라고 그러면 여기도 x고, 여기를 y라고 그러면 여기도 y고 그래요. 그럼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돼? 2배의 x 더하기 y가 되겠지. 그렇죠? 예. 넓이는 x 곱하기 y가 될 거야. 그래서 거기 둘레의 길이가 얼마래요? 둘레의 길이가 36, 넓이는 72, 가로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거 풀어갖고 x값, y값 둘 중에 하나 없어서요. 요거 하면 18, x 더하기 y가 18이 되잖아. 그래서 y는 뭐야? 18 빼기 x.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x 곱하기 18 빼기 x는 72. 이거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면 되겠다. 그런데 보통 얘는요, 길이니까 양수값이고 자연수가 나오지. 그래서 적당히 대입해 보는 것도 좋은 풀이 중에 하나야. x에 대한 6쯤 대입하면 어떻게 돼? 6 집어넣으니까 딱 답이 된다. 그치? 그래서 야, 얘가 6이면 얘가 10이니까요. 얘가 10이고 얘가 6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다. 가로가 더 길다 그랬으니까 긴 건 12가 되는 거야. 물론 여기다 12 집어넣으면요, x가 10이면 여기가 6이 돼서 72가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이거 전개해서 푸는 게 맞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쁜 풀이는 아니에요. 대입해서 푸는 것도. 자, 그 다음은 넓이에 관한 문제, 유형 13번 1068번 봅니다. 자, 1068번 보니까 거기 이렇게 정사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야, 이 길이가 10이야. 그리고 넓이의 합이 58이라고 그랬어. 이 넓이를 x1, 이 넓이를 x2라고 그러면 s1 더하기 x2가 58이야. 문제 풀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요거를 x라고 놓으면, 요걸 x라고 놓으면, 준이야, 요 길이는 10-x. 그럼 이 넓이는 x제곱. 이 넓이는 10-x. 58. 이렇게 되겠죠? 야, 이것도 대입하면 나올 것 같지 않니? 4쯤 대입하면 어떻게 돼? 16 더하기 36. 안 나오네? 안 나와. 얼마야, 그러면? 52잖아. 그죠? 그러면 차이가 좀 더 줄어야 될까? 이게 4 대입했지. 그래서 5 대입해보자. 5 대입하면 25 더하기 25. 안 되네. 차이가 더 적어야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3을 대입하면 9 더하기 40. 하나는 3이고 하나는 7이고. 그치? 나쁘지 않은 풀이라고요. 뭐 편하게 하세요. 아무튼 긴 변이 7이고 짧은 변이 3이 되는 거다. 그세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이제 원의 넓이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1074번. 1074번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다른 세 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가장 큰 원의 지름의 길이가 20이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4파일 때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 길이가 얼마?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이 20이래. 요게 20이래. 예, 그럼 이 길이는 40이겠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 원의 넓이하고 요 원의 반지름, 요 원의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요 길이가 20이면은요, 얘네 둘이 똑같고 얘네 둘이 똑같을 테니까 요 길이가 20이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죠? 그럼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을 x라고 하면 여기는 20 빼기 x가 되겠다. 그지?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이 넓이에서 이 넓이는 2분의 1 파이 반지름의 제곱 이게 되겠지? 이거는 요 넓이는 2분의 1 파이 곱하기 20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다. 뭐 하는 거야? 이거 빼기 또 빼야지. 요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파이 x 제곱. 이렇게 식을 세워야겠지. 근데 이게 얼마라고 나와 있어? 이 넓이가 24 파이. 약분할 거 약분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원이나 2분의 1 파이 얼마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야 돼. 예. 자, 그 다음은 1077번으로 가봅니다. 1077번. 1077번 가보니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8m, 4m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이 있다. 가로 세로의 길이를 똑같은 길이만큼 늘렸더니 넓이가 처음 정원의 넓이보다 28만큼 늘어났다. 자, 처음 정원이요. 여기가 4고 여기가 8이었잖아. 그죠? 근데 이걸 똑같은 길이만큼 x, 이쪽도 x만큼 늘렸더니 28만큼 늘어났대지. 그지? 야, 처음 정원의 넓이는 32였잖아. 그죠? 그러면 이 넓이가 28이 됐다는 소리네. 그죠? 그럼 식을요 어떻게 세울까? 이 넓이가 60이라고 세우면 되겠지? 늘어난 넓이가 28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8 x 더하기 4는 60. 여기서 x값 구해주면 되겠네요. 예? 늘어난 길이가 얼마냐고 나와 있으니까. 자, 유형 16번인 108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80번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네 귀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나머지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70이다.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하여. 자,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놓으면요, 얘를 갖고요, 요렇게 2 잘라내고 상자를 만드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상자는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겠네. 요게 밑면이고요, 높이가 이렇게 요런 상자가 만들어지겠다. 그지? 이거의 부피가 얼마나? 72가 됐대잖아. 그지? 이거의 부피는요, 요 길이 x 빼기 4. 이 잘라내고 이 잘라냈을까? 여기도 x 빼기 4. 그리고 높이는 2가 되겠지? 이 뚜껑 없는 직육면체의 부피는요, x 빼기 4, x 빼기 4 곱하기 2인데 이게 70이다. 이걸 풀어주면 되겠다. 그렇지? 이런 거 식 만드는 걸 자꾸 훈련을 해주셔야겠네. 예. 그래서 잘 못하겠는 거 해설 참조하고 풀고 다시 한번 풀어봐야 내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요. 대표 유형, 마지막 유형이 될 것 같네요. 자, 거기까지 선생님이 가이드 한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할게요. 예. 자, 1083번.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8, 10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일정한 도로를 만들려고 한다.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128이 되도록 할 때 도로의 폭은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8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다 도로를요 이렇게 만들고 남은 땅의 넓이가 얼마가 되도록 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 이거 이럴 때 어떻게? 이 길을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보내지. 요 길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야.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똑같이 나와. 그랬을 때 요 넓이가 얼마라고 한 거야? 72라고 한 거지 지금. 남아있는 땅 128. 도로를 제외한 넓이가 128이라고 한 거지? 그럼 요 길이는 요게 x니까 10 빼기 x. 여기도 x니까 여기는 28 빼기 x. 그래서 10 빼기 x 곱하기 28 빼기 x는 128. 이거 풀면 되겠다. 그죠? x가 한 2쯤 넣으면 되지 않을까? 8 곱하기 26. 안 되네. 3쯤 넣으면 어떻게 될까? 7 곱하기 25. 안 되네. 한 번 더 도전. 4쯤 넣으면 어떻게 돼? 6 곱하기 24. 딱 맞네. 그지? 아니구나. 뭐 안 맞아 이렇게. 그럼 5야 설마? 1인가? 9 곱하기 27. 너무 큰데? 6? x가 6이야? 4 곱하기 22? 너무 내려가서 5네. x는 5 곱하기 23. 실패. 4.5쯤 되나? 4.5쯤 되는 것 같아. 2m 맞는데? 이게 18이었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 정도가 딱 답이었거든. 이 18이었다. 그래서 2 대입하면 8하고 16 딱 나오잖아. 그죠? 대입한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잘못하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긴 하다. 그래, 후딱 풀어보고요. 질문 있으면 끝나기 전에 해주시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달려봐.